여러분, 사진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바로 신형 X2입니다. 요거 지금 우리나라에도 1세대가 팔리고 있죠. 2세대 모델 X2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곧 출시될 예정인 BMW 신형 X2. 일본에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황카.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여기 얼마나 좁을지 아니면 생각보다 넓을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위급이 그렇긴 한데 그 정도가 크진 않다. 여러분, 이 신형 BMW X2의 얼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모델과 신형 모델 뭐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X2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는 멋있네 정도일 뿐이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역시 차는 사진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봐야 됩니다. 자, 키드니 그릴 기존 모델보다 역시 커졌죠. 모든 BMW 신형 모델은 키드니 그릴의 크기를 키우고 있고요. 크기를 키우는 것 뿐만 아니고 이 테두리에 빛이 들어오게 해서 일명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부르죠. 이 빛을 통해서 키드니 그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뒤에 사이드미러에 비친 신형 BMW들을 보시면 이 아이코닉 글로우 때문에 이 BMW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상을 보시면 기존 모델보다 더 사나워 보이잖아요. X 시리즈 중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엔트리 X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무지고 사나워 보이는 표정 때문에 사이드미러에 이 얼굴이 비치면 비켜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게 하죠. 키드니 그릴하고 헤드램프하고 약간 포개지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점도 더 야무져 보이고 더 짜임새 있어 보이죠. 키드니 그릴 키우니까 차가 한 급 더 위급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역시 이 그릴이 전체 인상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요즘 BMW들 또 다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이 키드니 그릴 위쪽 굴곡을 따라서 보닛에도 주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름 사이로 엠블럼 자리하고 있고요. 요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신형 BMW들의 특징입니다. 자, 헤드램프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죠. 신형 5 시리즈의 헤드램프도 이 X2랑 비슷한 형태의 주간주행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주간주행등이 아래로 가늘게 들어갔었다면 이걸 옆으로 수직으로 딱딱 접어서 넣은 다음 두께를 확 늘렸죠. 한결 볼드해 보입니다. 역시 BMW는 디자인이 되게 남성적이고 볼드한 맛이 살아있어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기존 모델은 아래쪽이 판판하고 위쪽 위로 이렇게 싹 꺾여 들어가면서 약간 굴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바꿨죠. 아래쪽에 굴곡이 있고 위쪽 선을 쫙 폈습니다. 눈매 봐. 확 치켜뜨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독특한 터치는 뭐가 있냐면 이 그릴이요, 범퍼랑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하이글로시로 쭉 내렸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땐 조금 저거 왜 저렇게 처리했지? 그냥 뭐 범퍼 여기까지 하지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실제로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별로 없네요. 괜찮아요. 기존 X2와의 차이점이 또 뭐가 있냐면 기존 X2는 이 코끝이 약간 둥글둥글 했었어요. 근데 얘는 보닛이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죠. 콧날을 세웠습니다. 한결 더 고개를 숙인 것 같고 더 공격적인 앞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위로 올라가고 고개는 숙이고 콧날 날렵하고. 야, 되게 공격적이다. 야, 이거 캘리퍼 색깔 멋있다. 건메탈 컬러. 그지? 오히려 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보다 이런 색깔 더 멋있다. 그지? 나 캘리퍼 나중에 이 색깔로 사야지. 이 X2는요, X1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X3와는 달리 전륜구동 베이스 모델이죠. 그래서 엔진이 아마 한 여기쯤 있을 거예요. 앞바퀴 중심보다 조금 앞에 한 여기쯤 엔진이 있고, 그 다음 앞바퀴 중심에서 앞문까지 거리가 다른 후륜구동 베이스 BMW들보다 가깝죠. X1이랑 상당히 비슷한 차이긴 한데 짝수로 끝나는 모델인 만큼 상당히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붕선을 보시면 쭉 가다가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쿠페인 것처럼 지붕 라인이 훨씬 더 날렵하죠.
이 부분에서도 기존 X2랑 상당히 큰 차이점을 보여주거든요. 기존 X2는 이 C필러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웠고요. 지붕 라인도 쭉 오다가 여기 뒷자리에 앉은 사람 머리 지나서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쯤 떨어졌거든요. 한참 뒤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얘는 같은 X2지만 더 쿠페 같은 지붕 라인을 갖추게 됐습니다. 유리가 한결 더 누웠어요. C필러가 더 삼각형스럽게 바뀌었죠. 기존 X2는 저 스포일러도요, 여기에서 삐쭉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더 쿠페같이 지붕 라인 강조하다가 여기 엉덩이 끝에다가 스포일러를 달아놓은 점도 큰 차이입니다. 기존 X2보다 신형 X2가 한결 더 쿠페 같고 더 날렵한 실루엣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자, 지붕 라인이 이렇게 쭉 옵니다. 여기 쭉 와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를 딱 주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뚝 떨어지거든요. 자, 디자이너들이 기존 뚱뚱한 SUV를 날렵하게 쿠페형으로 바꿀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머리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걸 너무 멋있게 만들면 여기가 너무 줄어들어. 그러면 아무리 멋을 추구하더라도 불편하니까 여기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멋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얼마나 낮추느냐, 높이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얘는 쭉 오다가 여기를 보면 아주 도드라지는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부터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양보 못하겠다. 여기까지는 머리 공간을 좀 확보하자. 그리고 은근하게 휘어서 여기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점, 요거 상당히 교묘하게 꺾이기 시작해서 요 꺾임의 정도를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딱 접어놓은 요 라인은 떡 떨어지다가 엉덩이에서 타고 앞으로 돌아 나가며 이 팬더의 두께를 강조해주고 있죠. 요런 두께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디자이너들이 스케치할 때 요런 두께를 잡아주면 차가 더 단단해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도어 핸들은 요즘 BMW가 여러 모델을 쓰고 있는 요런 매끈한 방식으로 매립했고요. 기존 X2는 이 C필러 중앙 여기쯤에 BMW 엠블럼을 박아 넣었었거든요. 저 구형 X2의 C필러에 달려있는 BMW 엠블럼을 처음 봤을 때 앞으로 나올 X 시리즈는 엠블럼을 다 저기다 넣을 모양인가? 라고 잠깐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X2에만 집어넣고 다른 모델에 확대 적용시키진 않았거든요. 신형이 되면서 이 엠블럼 삭제했네요. 이 X2는 상당히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사이드 스커트도 차체면 따라서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앞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게 처리를 했고요. 자, 휠 사이즈를 볼까요? 뒤쪽은 지금 245에 21인치고요. 앞쪽 타이어는 245에 21인치 같은 사이즈의 휠을 신고 있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X2 중에서도 아마 가장 상급으로 보여지는 M35i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휠을 신고 있고요. 요즘 뭐 21인치 그렇게 신기할 만큼 큰 휠은 아닙니다만, X2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에다가 21인치 휠을 신겨 놓으니까 상당히 당당해 보이죠. 이런데 꺾임을 보시면 이런데 만만하고, 이 주름 떨어지다가 이 도어 차체 중앙의 라인이랑 교통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미넌트, 이게 서브 도미넌트죠. 얘가 더 주야, 얘가 부고. 이런 교통 정리들. 멋있다. 자, 뒷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오케이, 멋있습니다. 앞뒤 조화 뛰어나고요. 이런 양감, 덩어리감, 면처리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이 X2의 뒷모습에서 가장 의아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리어램프의 그래픽이거든요. 원래 BMW 하면 상징적인 리어램프 그래픽이 있죠. 바로 L자형, L자 모양으로 불이 들어오는 리어램프를 BMW는 즐겨 썼었는데, 이번 X2는 앞쪽 헤드램프의 주간주행 등과 비슷한 형상으로 리어램프를 바꿔 넣었거든요. 이건 글쎄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L자를 고수하는 게 좋았을 건지, 이렇게 앞모양과 비슷하게 넣는 게 좋았을 건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이 번호판 자리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치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키드니 그릴의 외곽선과 비슷한 느낌이죠. 요렇게 얘도 바깥으로 더 파고 들어가고.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후방 안개등을 지금 켜놨나 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M35i 트림입니다. 그래서 컬러도 지금 이 M을 상징하는 컬러고, 머플러도요 양쪽에 2개씩 4발이 꽂혀 있고요. 저는 이 BMW가 이 가짜 머플러를 쓰지 않는 점이 참 좋거든요. 다른 브랜드들 요즘 뭐 전기차로 넘어가는 마당에 마치 배출가스 배출 안 하는 것처럼 이걸 가짜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범퍼 뒤로 숨기거나 그러는데, BMW는 떡하니 진짜 꽝꽝 박아 놓잖아요. M이 아니고 그냥 일반 BMW들도 마찬가지여서 가짜 배기구 팁을 쓰지 않는 점 아주 칭찬해 주고 싶어요. 리어램프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도 이렇게 한번 꺾어서 멋을 부렸고요. 중앙에는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이 후방 카메라 워셔액 노즐도 자리하고 있군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있나? 아, 여기구나. 차 크기가 크기인 만큼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첫 느낌, 그렇게 넓다는 느낌까지는 없는데, 다른 BMW들과 마찬가지로 공간은 참 정리를 잘 해뒀네요. 긴 짐들 넣을 수 있게 양쪽에 파뒀고요. 그물망 있고요. 딱 그냥 BMW스러워요. 이런데 쇼핑백 걸 수 있는 고리 만들어 놨고요. 정말 딱 전형적인 BMW입니다. 오, 아래쪽에 수납 공간 엄청 많이 파놨네요. 자, 이번에는 운전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이니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자, 운전석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자, 이 X2의 실내, 저는 가장 처음 떠올랐던 모델이 뭐냐면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거든요. 지금 이 가운데 기어 조작부 주변의 이런 플로팅 처리도 그렇고요, 컵홀더도 그렇고요, 세로로 넣게 되어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그렇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랑 정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풍구도 동승성용으로 따로 이쪽에 빼놓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다른 BMW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진짜 키드니 그릴 닮았다. 육각형을 정말 많이 썼어요. 이런 데도 그렇고. 자동차 디자인은요, 진짜 디자이너들이 모델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한 브랜드가 만드니까 다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런 데서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선들, R값도 그렇고요. 이런 게 훌륭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얘는 M35i 모델인 만큼 이 대시보드도 알칸타라 재질로 덮어놨네요. 바늘담도 파란색으로 집어넣고, 앰비언트 라이트 쭉 들어오다가 여기에는 이 간접 조명으로 바뀌고요. 여기는 직접, 여기는 간접. 이런 공간감 처리, 플로팅 느낌을 더 많이 내주잖아요. 이런 것도 좋고. 자, 이런 기어 조작부 주변의 디자인은 많이들 보셨죠? 요거 누르시면 수납 공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얘는 일본이어서 센터 콘솔이 반대로 열리는구나. 이쪽으로는 안 열려요. 이쪽으로만 열립니다. 이건 독일 차인데 일본에 팔다 보니 이게 거꾸로 열리네요. 운전자는 불편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요것도 M35i에 들어가는 스포티함을 강조한 스포크 디자인이죠. 이거 일반 X2는 이런 거 구멍 없거든요. M 배지 있고요. 페달도 알루미늄으로 처리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이 휠 센터를 표시해주는 디자인 액센트도 들어가 있고요. 패들도 다른 BMW M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자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액센트 컬러 들어가 있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BMW의 패들 시프트 요 디자인 약간 글쎄요, 조금 장난감 같아서 차라리 금속이 닿지 않나. 길이는 상당히 길고 좋거든요. 이만해. 운전대랑 같이 돌아가고요. 근데 소재가 차라리 금속을 써주면 훨씬 더 멋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 이런데 빨간색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네, 배경에. 지금 이렇게 플로팅 커브드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1, 2처럼 막내급은 크기가 요만한데 위급으로 가시면 한결 넓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BMW는
벤츠 대비 위급을 사든 아래급을 사든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아래급 모델을 사시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엔트리 모델을 샀다는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벤츠가 좀 심해요. 근데 BMW는 상대적으로 아래급 모델을 사시더라도 위급이 부럽긴 한데 그 정도가 크진 않다. 자, 이번에는 2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는 쿠페형 SUV다 보니까 이거 여기 얼마나 좁을지 아니면 생각보다 넓을지 참 궁금하죠? 지금 하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상황이라서 제가 1열 시트를 제 몸에 맞춰 놓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릎 공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 앞뒤 공간은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BMW 수준 막 넓고 막 현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싼같이 넓고 광활하고 뭐 이렇지 않아요. 대신 소재 같은 건 훨씬 좋죠. 뭐 차값이 얼마나 더 비싼데. 당연한 얘기를 제가 드렸군요. 이게 가장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눕힌 상태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앉으면 어디 보자. 자, 오, 제가 이 정도 크기의 쿠페형 SUV를 탔을 때 예상되는 머리 공간이 있거든요. 손을 넣어보니까 제 예상보다는 넉넉하네요. 손날을 넣고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유가 있어. 주먹 들어가네. 오, 아, 그래서 그 밖에서 봤을 때 지붕 실루엣을 이렇게 한번 꺾는 포인트가 절묘한 위치구나. 아, 이유를 알겠어요. 멋도 있고 공간도 확보했네. 오, 생각했던 것보다 뭐 절대적으로 넓은 건 아니고 생각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우리가 그동안 봤던 BMW의 이 엔트리급 모델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얘는 M35i여서 이런 소재들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일 뿐, 나머지는 그냥 BMW예요. 이런 것도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에서 봤던 디자인과 흡사하죠. 송풍구 여기 뚫려 있고 포트시 있고 수납 공간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각도 이렇게 딱 준 거 봐요. 마치 디스플레이 사람 딱 보기 좋은 각도에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좋고 좋아.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무리 BMW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1, 2는 엔트리급이잖아요. 이런 창틀에 별도의 플라스틱 커버를 안 달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BMW는 엔트리급에도 싹 이 창틀이 보이지 않게끔 감춰놓는 이런 처리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재원표도 한번 볼까요? 이 옆에 서 있는 기계를 보니까 810만 N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얼마 하려나? 8천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얘는 M35i 상급 모델이라서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거고, 글쎄요, 뭐 일반적인 모델들이라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즘 신형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뭐 브랜드를 막론하고 가격이 쑥쑥 오르다 보니까 글쎄요, 우리나라 곧 들어올 텐데 부디 착한 가격표를 달고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317마력이라고 나와 있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 시간은 5.4초라고 하네요. 5.4초?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곧 공개될 BMW 신형 X2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전에 1세대 X2를 우리나라에서 시승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BMW를 제가 시승했을 때보다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 이유를 지금 떠올려 보면 막 차가 너무 딱딱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운동 성능이 대단히 뛰어난 건 아니고, 공간은 좁고,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X1 사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 신형 X2 지금 디자인만 간단하게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과연 운동 성능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 전륜구동 베이스의 BMW로서 만족감을 얼마나 높여놨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차 아마 또 BMW에서도 정식으로 공개될 때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판카